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피곤하시니까. 왜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어요. 늦게까지 공부하실 거라고. 운동자가 많이 흔들흔들하시고. 생활금은 복습 반드시 해요, 여러분들. 진짜 복습이 안 되면 진짜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학교들 복습 아시겠지만. 필수입니다. 예습하라고 절대 안 해요. 복습 필수입니다. 자, 급여 쪽 해보죠. 급여. 이 급여 쪽은 나중에 실기하고 관련성이 좀 있어요. 관련성이 있고 얘는 단독적으로 출제는 되지 않고요. 나중에 10장이나 11장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기 때. 아시죠? 10장, 10장이 나올 거니까 미리 좀 보시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인건비거든. 인건비도 있네요.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면 일단 월급 급여, 그다음 상여금, 퇴직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상여금하고 퇴직금이고 급여는 별로 중요성은 떨어져요. 확인할게요. 보면 말 문제들이고요. 자, 일단 급여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송금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게 아까 했던 본사 인건비면 담기 비용. 그다음 그게 뭐 건설본부의 인건비면 우리가 미래비용, 일단 자산 처리했다가 감가상각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회계에는 없는 세법에서의 사회유출이라는 게 있죠. 맞죠? 뭐냐?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문제나 나올 수 있어요. 실기하고 관련성이 좀 많이 없습니다. 뭐냐면 자, 동그라미 1번은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요즘은 TV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 예전에 여러분들 그 드라마 중에서 드라마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막 그거 있죠. 뭐 재벌 3세 맞죠? 재벌 3세 뭐 어떤 주로 주인공이 재벌 3세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재벌 3세 그 날라리죠. 맞죠? 막 이렇게 사고 치고 술 마시고 때리고 맞죠? 돈을 무마하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면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면 회장님이 막 이렇게 그죠 여기 뒷몸 잡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안 되겠다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 회사에서 일 좀 배워라 그죠 처음부터 여러분도 사장이 안 쳐요 여질 안 쳐 일단 대리입니다 대리인데 눈치를 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장님 아들이래 그렇지 사장님 그 손자래 시크릿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대리로 해당 회사에 들어왔으면 똑같이 대리의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근데 걔는 얼마 받아요? 무지하게 많이 받죠. 그쵸? 똑같은 대리인데 그렇게 많이 받아.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 받는 1000만 원. 알죠? 그게 그겁니다. 그게 이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배주주, 당연히 회장님은 지배주주죠. 또는 지배주주 관련자, 그러니까 회장님이 더 많이 받으셔도 되고, 그렇죠? 또는 회장님과 관련된 재벌 3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직급이 대리인데 대리가 받을 직급, 대리가 받을 그 월급을 초과해서 받는 거 있죠? 그거는 회사가 부당하게 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법에서. 이해되시겠어요? 응? 법문과 좀 법문과 좀 어이가 좀 법문과 읽으시면 무슨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뜻이에요. 아셨죠? 지배주주 관련자와 관련해서 직급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는 월급이 300이잖아요. 똑같은 직급인데 1000만 원 받죠. 지배주주 관련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직급보다 700만 원 추가해서 받는 거죠. 그건 회사가 부당하게 유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유출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금 하는 건 시험에서 엄밀하게 안 중요해요. 근데 말문제 나와요. 요즘도 말문제. 혹시 비상근 임원이 뭔지 아세요? 임원인데 그 최근에 그 누구죠? 그 갤럭시 S22. 제가 영어를 좀 헷갈려서 이렇게 하자 죄송해요. 21하고 22 한국어가 좋은 거니까. 자, 20인데 최근에 20이 어떤 사건 터졌죠? 게임 하시는 분들 G5S인가? 뉴스 안 보시나 보다. 그 발열 있잖아요.
발열 때문에 예전에는 뭐 게임 하시는 분들 고화질로 해야 되니까 되게 열 많이 나죠. 그걸 아예 닫아버렸대요. 예전에는 20일까지는 게임하는 사람 그거 뭐지 발열 문제 해결하는 걸 그 예외적으로 또 잘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거를 해제하는 게 있었대요. 발열 문제 그 게임을 하면 뭐라고 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게임을 할 때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사양을 낮추는 거 있죠. 그거를 해제하면 이제 발열은 높아지지만 게임은 고화질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껐다 켜는 기능이 있었는데 S21을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유저들 쓰레기 같은 새끼가 게임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푹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떨어진 거야. 거기다 러시아까지 터졌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 갑자기 난리 나는 거잖아요. 네,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저격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 아무튼 그 스마트폰 관련 사장님, 아무튼 그게 XX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이제 이사회에서 자르겠다 이렇게 주총해서 반대하겠다. 그분이 그 대표이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사장님 집 유지하는 거 그냥 반대하겠다 주총해서 난리 났어요 지금 뉴스 보니까. 그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의 개국공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이 설립을 했는데 능력이 없으신 분들 있죠. 맞죠? 같이 설립을 했어. 능력이 있으시면 계속 선임이 되겠지. 계속 선임이 된다라는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근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비상근 임원은 뭐냐면 개국공신이니까 어떻게든 처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자꾸 일을 하면 말아먹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퇴직은 못 시키겠고 그 대신에 1년에 한 10번만 나오세요. 급여는 드릴게요. 이런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비상근 임원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이에요. 아시죠? 그분 약을 가리는 임원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말씀드리면. 근데 개국공신이다 보니까 일정을 못 잃어가지고 비상근 임원들 월급 엄청나게 주더래요. 그건 다 사유치 되겠죠, 여러분들. 비슷하시겠어요?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죠? 정도. 중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은 자, 상여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얘도 똑같겠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본사 직원의 상여금은 우리가 비용, 그죠? 건설본부 임원, 직원한테 상여금 잘 주거든요. 임원의 상여금,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했다가 미래 비용, 그죠? 근데 사회 유출이 있고요. 여기 인건비는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직원과 임원으로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까 사택 제공이나 주택 자금은 그냥 임원이 아니라 출자 임원과 나눠지었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면 직원은 직급이 어디까지를 직원이라고 그러죠? 직급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 직급 내거든요. 그렇죠. 부장님입니다. 부장님은 임원 앞에서 힘을 못 쓰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그 회사에서는 힘을 쓰지. 그래서 부장님까지가 직원입니다. 나머지는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상여금하고 퇴직금 있잖아요. 상여금하고 퇴직금은 일단은 임원은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비용을 인정. 그렇죠.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직원은 한도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직원의 한도를 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거든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야 보시면. 그게 어디 있을 텐데. 여러분들 교재 보실래요? 교재 97페이지. 거기 교재 예제 4-1 있죠, 여러분들. 자, 읽어 좀 볼게요. 자, 주식회사 무궁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세무 조정을 행하시오. 세무 조정은 안 할 거고요.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볼 거예요. 자, 단 이사회 결의의 규정에 따르면, 자, 밑줄 좀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연간 급여액의 40% 내주시고, 그러니까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총 급여의 40%까지만 한도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현실 없는 회사죠, 여러분들. 이런 회사 없어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한도를 40% 어떻게 이렇게 해요? 연간 급여의 1000%만 이렇게 하겠지. 맞죠? 여러분들 이런 회사는 비현실적인 회사입니다. 우리 시험 비현실적인 회사를 내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보실게요. 아래쪽 표. 그럼 여러분 거기 관리 임원 보이세요? 관리 임원? 거기 임원입니다. 임원. 네. 그리고 아래 인사 과장 보이시죠? 과장님이니까 직원입니다. 그러면 관리 임원은 급여가 총 얼마예요? 보니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의 40%가 상여금의 한도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러면 임원분은 얼마까지만 받아야 돼요? 한도에 따르면. 그렇죠. 2천만 원 받으셔야 되는데 2천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더 받았었죠. 상여금. 그럼 이건 부당한 유출로 봐서 사유출로 해요. 상여.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무 좀 쉬워요. 부당하게 유출했는데 그게 임원이니까 상여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거기 인사과장 보이시죠? 그럼 인사과장은 얼마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 받아야죠. 왜냐면 3천만 원의 40%니까 1,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2천만 원 받았죠? 송금. 부산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직원은 한도가 없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이렇게 낚시를 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꼭 인건비 할 때는 임원하고 직원 구분하셔야 될 게 직원은 한도가 없어요. 한도 없이 100억 줘도 100억. 그런 회사 없지만. 좋지만. 그래서 꼭 과장님, 직원하고 임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직급도. 이렇게 낚아요. 실제로 낚은 문제 꽤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시 이제 여기 화면을 돌아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임원 상여 여기 사회유출 예외적으로 임원의 상여금 한도를 초과해서 주는 건 회사가 임원한테 부당한 유출을 했다라고 봐요. 되셨죠? 그럼 얘는 우리가 송금불산입 상의하시면 돼요. 왜 송금불산입 하는지는 중계 끊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해보죠. 해볼까? 지금 해볼게요. 왜 상인지 보시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가 임원의 상여금을요 100원 지급했더니 100원이 할게요, 여러분들 쉽게. 근데 임원 상여금 한도는 80원 하면서 비용 처리했대요. 아시겠죠? 왜 송금불산을 상여를 하는지 되셨어요? 그러면 장부는 이렇게 끊었겠죠?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원을 현금해. 이게 비용이라고 할게요. 비용 100. 이렇게. 네. 자, 세법. 현금 100원 나온 건 맞죠? 근데 세법이 상여금의 한도, 비용의 한도가 80이라는 건 비용은 80까지만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비용이 100이 아니라 80이에요. 나머지 20원은 부당하게 준 거, 한도를 초과해서 줬으니까 부당한 유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말아야죠. 그럼 얘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당하기 때문에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 계정 과목을 사유주가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정 과목 창조해 내야 된단 말이야. 아시죠? 창조해 내야 돼요. 회계에 익숙하시니까 계정 과목 창조해 낸 거예요. 근데 회계는 없거든. 없으니까 만들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무조정 분기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회계에서나 보는 거, 회계에서나 분계 채점 대상이고 우리는 세무정만 봐요. 무조건 법인세는.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냐?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송금불산입이죠. 세법의 비용이 적잖아요. 송금불산입. 사유출이면 상여. 왜냐면 지금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임원이니까. 이게 송금불산 상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인건 및 파트는 전부 다 송금불산 상여예요. 여러분.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빨리 이런 개정 과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로. 저에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수업 스타일은 저한테 맞춰주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냐면 임원 상여금 한도를 어디서 정하냐. 여기 자 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한도래요. 여기 외우셔야 돼요. 회사 규정이 없대. 임원 상여금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0으로 봅니다. 0. 0이니까 전부 다 송금불산이 돼버리잖아. 맞죠? 상여금의 한도가 없으면 0이에요. 아시죠? 근데 회사의 상여금, 임원 상여금, 임원이요. 임원 상여금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따라갑니다. 네, 그럼 규정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세 가지 다 돼요. 정관, 우리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총도 되고요. 이사회 교류 됩니다. 현실에서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나올 일이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정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총에서 임원 상여금 한도는 1조로 한다. 여기 정하면 돼요. 볼 일이 없지. 근데 우리 시험 걸리게끔 만들어요. 됐죠? 좀 현실하고 괴리가 좀 있네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꼭 한도를 주면 문제가 없는데 회사 규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한도가 얼마씩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0이에요. 아시죠?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이것도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액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여러분 잉여금 처분이 뭐죠? 처음 들어보신 용어는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익잉여금 처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배당도 주지만 상여를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분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100원 줬대요, 여러분들. 잉여금 처분해서. 맞죠?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줄여야죠. 그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돼, 회사가. 이거는 상여금 나간 거니까 비용이. 이렇게 했대요. 이제 또라이들이 받아들이시죠, 여러분들. 또라이들. 받아들이셔야 돼. 이렇게 시험 낸다니까요, 실제로. 아시죠? 근데 세법. 도라이구나. 이익잉여금 처분했으면 자본이 줄어야지.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소득처분 뭐예요? 소득처분. 자본의 차이잖아요. 한쪽이 작은 거는 많자고.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외우셔야 돼요. 결론 내고 기타 뭐냐 해볼게요. 해보면 자 세법의 비용이 적죠. 대변 그죠? 그 다음에 세법이 자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았다고요? 저거 자본이 작품 적은 거예요. 자본이 적어요. 자본이 적으면 차변 대변. 차변. 여러분들이 보통을 이해합니다.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비용 송금불산입이죠? 비용이 적은 거니까 세법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비용이 적은 거잖아요. 비용이 적으면 이익은? 예? 비용이 줄면 이익은 증가.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은 증가. 그렇죠? 얘는 자본이 증가해요. 이 분계만 끊고도 바로 기타가 나오셔야 돼요. 오류 수정 보기 끊었을 때 한줄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자본 증가, 여기는 자본 감소. 됐죠? 너는 자본은 영향이 없으니까 기타. 그렇죠? 여러분들 부당한 줄도 아니고 잉여금 처분해서 상여주는 게 부당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성능 불산이 기타 자본이기 때문에 오류성분이 그렇습니다. 되시겠죠? 내릴게요. 되게 막 유튜브 잘하시는 방송 잘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 이런 거 날짜 없죠? 내리잖아요. 이렇게. 맞죠? 나중에 영상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분 조회수 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시면 저희 영상 보세요. 띄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 직접 회식금 할게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당기의 송금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송금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 유출이 있을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만 우리가 사회 유출이고 직원의 한도 초과액 없어요. 직원은 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처럼 말장난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상여금은 여기 회사의 규정이 있으면 규정 따라간다라고 했었죠. 세법도 똑같은데, 세법도 똑같은데, 퇴직금도 똑같은데요. 퇴직금도 똑같은데, 우리가 아까 상여금은 이사회의 주총도 인정했죠. 맞죠? 왜냐면 상여금이 커요, 퇴직금이 커요. 그죠? 퇴직금이 커요. 말은 퇴직금은 중요해요. 맞죠? 근데 상여금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다 보니까 덜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퇴직금은 정관의 규정을 꼭 해야 돼요. 얘는 이사회하고 주총이 안 돼요. 그렇죠? 이사회하고 주총 안 돼요. 퇴직금 한도 규정은. 그렇죠? 중요하니까 정관만 있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얘입니다. 이제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대요. 우리 아까 임원 상여금 규정이 없으면 한도는 0이었죠. 여기 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공식 응용해서 출제 좀 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해보자. 이렇게 왜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상여금은 아무리 많아봤자 몇백 개게 되겠죠. 금액이 퇴직금보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도를 0으로 두더라도 손금으로 불산입된 금액이 적어요. 퇴직금에 비해서. 맞죠? 근데 퇴직금은 한 방에 받을 막 10억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몇 억씩. 맞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안 만들어 놨대요. 그럼 0이다라고 하면 손금불산이 10억이에요. 눈물이 나쁠 감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금액의 중요성이 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도를 0으로 보게 되면 손금 불산이 된 금액이 너무 커져요. 그럼 세금 폭탄 떨어집니다. 그죠? 거의 핵폭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근대법이라는 근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없어요. 직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있거든요. 직원에 대한 퇴직금 급여 기준 따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직원 있죠. 직원들이 받을 퇴직금 있죠. 1년치 퇴직금은 한 달치 월급이에요. 알죠? 그 공식 나온 거예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이게 12달. 맞죠? 그럼 12달이면 12분의 1로 나오면 한 달이죠. 근데 공식 만드시는 분이 좀 귀찮아한다. 너희들 편하게 해줄게. 12분의 1이나 10%랑 같이 비슷하잖아요. 10% 이렇게 하면 한 달. 그렇죠. 1년 12개월 곱하기 10% 하면 대략 한 달이야. 대략. 그렇죠. 거기에 내가 만약에 3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3달치 월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속연수가 일한 월수. 일한 연수. 한 10초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12분의 1은 10%도 한 거예요. 귀찮으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여기 퇴사 전 1년간 총급여. 근데 여러분들 총급여라는 말은 소득세에서 써요, 법인세에서 써요? 소득세에서 보셨잖아요. 총급여, 근로소득세요. 그거 그대로 따와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법문구는 이 총급여는 소득세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용한다는 소득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총급여라는 건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이니까 급여하고 상여금 다 근로소득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렇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총급여는 신고할 소득 구할 때 쓰는 거니까 아마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뺐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죠? 비과세나 분리과세 제외. 물론 우리 시험에 이거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동그라미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손금 부인액 제외. 이게 먼저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 회사의 임원. 여기 회사의 임원이요. 얼마를 받았냐면 급여는 얼마라고 할까? 급여는 1억. 일단 급여 1억. 급여 1억 받았고 상여금은 뭐 5천만 원 받았다고 하죠. 5천만 원 이렇게 받았대요.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퇴사 전 1년간 총급여를 가정해 보면 그럼 여기에 원래 1억 5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임원은 여러분들 아까 상여금에 한도 있다면서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에 임원 상여금의 한도는 4천만 원이래. 4천만 원.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4천만 원이래요. 그럼 이때 뭐 나왔겠어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나왔겠죠? 되시겠어요? 한도 초과해서 준 거잖아요, 상여금을. 한도 초과 1,000만 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1,000만 원. 이해 안 되시는 거 아니죠? 1,000만 원? 네, 그리고 얘는 송금 불사료 아까 1,000만 원 상여한다면서요, 여러분들. 한도를 초과해서 부당하게 유출한 걸로 봐가지고. 대신 상여? 아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는 제외라는 거예요? 저도 1,000만 원은 제외를 시켜서 그냥 1억 4천만 원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초에 송금 부인된 걸 제외를 안 시키면 한도가 커져버려요. 맞죠? 한도제 임원 퇴직금 규정 없으면 요거 따라간다면서요. 그럼 이 총급여가 커지면 그만큼 한도는 커져요. 그럼 한도가 커지죠. 그럼 한도가 커지면 이건 혜택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도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잖아요. 맞죠? 근데 당초에 송금으로 우리가 불산임 시켰던 상여금 이쪽이요. 요거 자체가 제재예요, 제재. 뭔가? 제재? 어떻게 한다고? 제재? 맞죠? 제재요. 제재인데 그 제재 효과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제재 효과를 유지하려면 한도를 늘리는 걸 여러분들 막아야 되겠죠. 이 송금 불산이 된 금액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감. 그래서 우리가 당초의 제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올리는 걸 우리가 막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1억 5천 들어가는 것보다 1억 4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제재죠. 더 제재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비용의 한도가 적어지는 겁니다. 되시죠? 꺼지라고요? 네. 꺼지면 저술 못하는데.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 혹시라도 시험에 우리가 급여, 상여금, 퇴직금 나오면 항상 퇴직금을 맨 마지막에 계산하셔야 돼요.
퇴직금을 맨 마지막에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는 임원의 퇴직금 규정 안 줄 거거든요. 시험에 얼마나 하나 보면 쉬워요. 그래서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없다. 그러면 이공식 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초에 송금 부인된 거 제외하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여금에서 탈락한 놈이 있으면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상여금 세무조정 먼저 하고 그다음 퇴직금 세무조정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퇴직금 항상 임원의 퇴직금을 맨 마지막에 계산하셔야 돼요. 퇴직금도 먼저 계산하시면 낚입니다. 그렇게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97페이지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97페이지 맨 아래 예제 있죠, 예제. 예제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뭐냐면, 자, 근속연수가, 여기 근속연수 있죠? 근속연수가 만약에 내가 3년 6개월 근무했대, 3년 6개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3년 6개월하고 3일 근무했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게 일반적이죠. 맞죠? 그럴 때는 절사한다라고 표현해. 월 미만 절사. 절사가 뭔지 아시죠?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걸 절사한다라고 불러요. 맞죠? 우리가 산수로 따지면 내일. 맞죠? 며칠은 없는 것으로 봐요. 아시죠? 3년 6개월 며칠이면 3년 6개월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질문입니다. 자, 3년 6개월이잖아요. 숫자 따지면 몇이에요? 3점. 아시죠? 내면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이면 곱하기 몇 해야 돼? 3점 몇 해야 돼요? 5. 3.6 아니에요? 3.6이라고 하시면 10개월로 계산 10개월, 우리 12개월. 요거자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하시는 건 이렇게 가분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믿을게요. 가분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씩 여기 6개월이라고 3.6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맞죠? 만약에 7개월이라고 3.7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12분의 7 이렇게. 찔리신 분 가끔 좀 계실까요? 찔리신 분? 없으신 분? 제가 가서 뵙다 보고 그렇죠? 자 이제 조세할게 조세. 여기가 이제 우리 실기하고 관련성이 있는 쪽이에요. 이론. 여기가 첫 번째 첫 번째 실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 일단 외우셔야 되는 주세.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세금과 공과금, 거기 99페이지 제목이 세금과 공과금이죠, 여러분들. 세금은 법에 따라서 내는 세금, 공과금은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내는 건데 세금은 아닌 나머지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아시죠?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세금하고 공과금은 원칙이 송금일까요? 송금이 아닐까요? 세금. 송금이겠죠, 여러분들. 잘못해서 내는 거 세금? 소득세 내서, 취득세 내셨어. 그죠? 재산세나 자동차세 내셨어. 비용이죠, 원칙적으로. 세금은 비용이 원칙이. 세금은 원칙이 비용입니다, 비용. 아셨죠? 당연하지, 여러분들. 이게 상식.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원칙을 외우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대부분의 세금이 비용이니까 자산이 돼야 될 놈이나 세금 중에서 또는 사회유출을 외우셔야 되겠죠. 나갔으니까 우리가 비용, 자산, 사회유출 세 중에 하나잖아요. 세법에서는. 맞죠? 비용이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은 자산과 사회유출인 세금을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 취득세는 자산이죠. 자산. 그다음에 관세도 마찬가지죠. 해당 자산을 수입하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도 자산이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주로 취득세는 아니네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유출의 법인세가 있어요. 법인세.
법인세 그리고 여러분 법인세 일단 여러분들이 왜 고민하시는지 이해해요. 왜 사유치는 법인세 나라에서 내라고해서 내는 건데 일단 왜 그런지 생각할게요. 자, 일단 법인세 하고요. 근데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아마 법인세 내는 것의 10%를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내는 거 그거고요. 농어촌 특별세는요. 법인이 다른 법에 따라서 감면을 받잖아요. 감면을 받으면 그것의 일정 퍼센트를 우리가 농어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기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법인분 지방소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우리가 부가세라고 해요. 부가세.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 달라요.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다른 용어입니다. 뭐냐면 부가세는 본래의 세금에 덧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본래의 세금에 덧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는 독립적인 세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는 달라요. 잘 고민해보세요. 나중에 네이버 있죠, 네이버. 부가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하면 질문 나중에 답해 주실 거예요. 그분도 그 짭짤한데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가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가세는 본세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법인분 지방소득세랑 농어촌 특별세는 법인세처럼 세무 좀 하시면 돼요. 본세 따라가요.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 따라갑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법인세 할 건데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그 99페이지 봐보실래요? 거기에 2번 예외 송금불산입 있죠? 그 송금불산입에 밑줄 좀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왜 법인세가 송금불산입이래요? 안 웃겨요? 설명은 할게요. 왜 송금불산입이 외우셔야 법인세 시험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자, 보실게요. 자, 해보시죠. 뭐냐면 자, 우리 그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다 안 그릴 거고요. 필요한 것만 그려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법인세 내기 전에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계산 구조에서. 보시니까 안 보시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법인세를 빼면 괜찮으세요? 끝낼게요. 법인세 비용 30원. 이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 나오잖아요, 여러분. 당기 순이익. 그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산 조정 더하고 가산 조정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에서 가산 조정이 더하고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빼고요. 이거 우리가 각사 소득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소득이 했고 여기에서 뭐 2월별 송금, 뭐 비과세, 소득공제 뭐 차감하고.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빵끝 있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 나왔죠, 여러분들 어저께. 이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고 산출세액. 그럼 분명히 30원은 회사가 비용했어요. 비용했겠죠, 법인세. 그죠? 근데 그럼 당기순이익은 언제 계산이 되죠? 그죠? 올해 12월 31일. 맞죠? 그 말은 이 법인세도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추정한 법인세, 추정한 법인세. 근데 법인세는 3월 말까지 내거든요, 여러분들.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0원은 제대로 된 법인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법인세 전문가라면 회사에 법인세 전문가가 일단 맞는 거고.
회사에 또라이가 있다면 또라이라는 건 잘 못한다는 거예요. 또라이가 있으면 이건 추정한 거예요. 왜냐면 당기순위 계산 왜 외부 정보 이용자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인세 대략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하는 거 주로 중소기업은 안 보고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보고하기 때문에 법이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세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적으려고 해요, 적게 적으려고 해요. 그렇죠? 세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 적을 때 많이 적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금 주니까. 맞죠? 누구나 여러분 세금은 적게 내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금 여기 비용을 많이 적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항상. 그러니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가 신고하죠. 다음 연도 3월 말에 신고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법인세는 저 30원입니다 라고 신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일단 안 믿어요. 일단 안 믿어. 맞죠? 일단 안 믿어.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신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 법인세 네가 기록한 30원을 다시 검토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검토하려면 70원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100원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100원이죠, 여러분들. 맞죠? 이 법인세 30원이 적정한지는 다시 100원으로 돌려놓고 법인세를 빼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한 다음에 법인세 이 세율 곱해서 산출세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를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회사가 비용한 걸 인정해주면 그냥 이 과세 표준이 70원이 돼버려요. 그럼 70원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이상한 게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당연히 세무사 입장에서는 과세 표준을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으로 돌려놓고 여기에 세율 곱해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산주정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가산주정 들어와야지 여기 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걸 세법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송금불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없겠죠, 입금불산 이쪽은. 법인세만 한다면. 오케이? 그럼 2월 각사소득 100원. 그럼 2월 교수 못 따라가고 하면 없고. 그럼 과세 표준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왜 송금 불산입 시키냐면은 법인세 차감, 우리가 법인세 당기순이익 자체가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숫자예요. 법인세가 비용으로 차감된 후의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회사가 계산한 법인세고, 맞죠? 세무서는 이 법인세가 적정한지 아닌지 검토를 하려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해야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불산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암기? 아시죠? 암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가 송금불산입이니까 법인세에 딸려져 있는 부가세도 송금불산입이에요. 아까 농어촌특별세, 법인묘지방소득세. 되시겠죠? 여기까지는 왜 송금불산입인지. 근데 갑자기 또 사회유출이라고 얘기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또. 맞죠? 되시겠죠, 이게? 지움? 지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송금불산 시키셔야 돼, 세무시험. 그걸 빠뜨리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회사가 법인세, 비용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무조건 송금불산이 처리하셔야 돼요. 그거 빠뜨리시면 일단 감점 처리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 화면에 보시면. 자, 그러면 사회유출을 해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저번은 아니구나. 어저께 사회유출하고 기타 비교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가지가 현금 유입. 그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몇 페이지는 56페이지에 있었을 거예요. 교재 56페이지. 맞죠? 거기 기타하고 사유출의 비교. 유보는 자산 부채 차이니까 기타하고 사유출만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부당한 유출이니까 현금 들어온 건 기타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우리가 사유치였죠? 뭐냐면 회사가 유출, 현금이 나갔으니까 유출된 걸 비용 처리했어요. 근데 세법이 야 미안하다. 이 현금 나간 거 너 이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맞죠? 근데 그게 부당한 유출이니까 사유출이야 라고 해서 개정 과목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우리 이렇게 맞췄잖아요. 사유출이랑 개정 과목 만들어냈잖아요. 저만 만들어낸 거예요. 그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유치랑 개정 과목이 회계는 없어요. 아시죠? 없는데 우리는 회계에 익숙하니까 어떻게든 개정 과목 참조해야 됩니다. 없는 거. 두개 만든 거 2개. 나중에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그 선생님 잘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세법대로 가르치시면 무슨 말인지 아니에요. 일단 더 잘한다 라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이거였죠. 근데 뭐냐면 이 56페이지 4가지 중에 이게 사유출이었잖아요. 세무조항이 동그라미 1번. 그렇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가산세는 왜 사유출인지 이해되시죠? 가산세는 내가 냈지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여러분들 가산세 때려요? 세법상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부당한 유출로 보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는 부당한 유출이 아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 분계 유형이기만 하면 그래요. 1번 분계 유형이기만 하면 사회 유출이다 라고 되어 있지. 뭐냐? 이랬었죠 보시면. 우리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 뭐였었냐면 우리 어저께 사유출 중에서 회사가 그 임원 차량에 대해서 회사가 부당한 유출했잖아요. 회사가 수선비 처리했죠. 기억나시죠? 근데 세법에서는 야 그거 부당한 유출이네 해가지고 현금식 감수한 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일단 자본이라고 먼저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있었죠? 원래 이게 사유출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분계 유형이기만 하면 사유출이다라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왜 세법이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대부분 부당한 유출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당한 유출이기 때문에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의 99%예요. 나머지 1%는 부당한 유출은 아니지만 이 1번 분계 유형이기만 하면 사유출에도 있어요. 그게 법인세. 법인세는 부당한 유출이어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산 구조상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얘는 법인세가 10원 나갔어요. 근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1번 유형 분계이기 때문에 사유출이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부분 부당한 유출이기 때문에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유출이고 나머지는 외우자.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제대로 된 표현은 1번 분계 유형이기만 하면 무조건 사유출이에요. 근데 대부분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출인 거예요. 아셨죠? 그게 99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법인세나 다른 한 세 동네 있어요. 세 동네. 그 세 동네는 부당한 유출이 아닌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어요. 세법이 그걸 영원히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 1번 항목이기 때문에 사유출에도 몇 개가 있다고요. 그런 애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속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법인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3개 중에 하나예요. 암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유출이에요, 사유출. 아셨죠? 받아들여 주시는 여러분들. 세 가지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부당한 유출이 아닌데도 그냥 1번 유형이니까 우리가 사유출인 게 딱 3가지밖에 없어 우리 시험에. 다시 나올 때마다 외우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같은 건 누구한테 내요? 가산세 누구한테 내죠? 국가한테 내죠. 국가한테 내면 여러분 사유출 중에 어떤 거 할까요? 맞아. 잘 보이시죠? 기타 사유출합니다. 어떻게 기억나시죠? 누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당, 상여, 기타 세율을 나뉜다면서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자, 가산세를 내서 부당한 유출한 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면 그 이득은 국가가 취했죠. 그죠? 그랬더니 내가 이제 소득 처분을 상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 나쁜 놈이에요. 국가한테 세금을 때려주세요. 국가가 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상여 배당으로 국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회 유출인데 국가가 귀속자야. 이익을 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기타 세율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한테 추가적인 세금을 때린다 이런 말은 웃겨요. 국가가 웃겨야 돼. 자,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국가가 항상 세트가 지자체죠, 여러분들. 지자체가 귀속자면 그냥 사회유출 세금은 무조건 기타 세율입니다. 소득적. 되시겠죠? 그래서 주로 여기 세금과 공과금 동네는 이득을 취한 그 이득을 국가 가져가잖아요. 맞죠? 대부분 다 기타 세율입니다.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대표이사 재산세 내면 나중에 하겠지만 대표이사 재산세 냈대요. 회사 돈으로. 그럼 대표이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죠. 그때 상여가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자,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할게요. 뭐냐면 그 교재 몇 페이지냐?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좀 교재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네. 79페이지. 자, 79페이지로 가시고 옛날에는 저자분이 여기다가 좀 넣어주셨는데 좀 빼놓으셨군요.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그냥 별도로 거기 79페이지 가로 6번 있죠. 가로 6번 거기에다 적으시면 돼요. 이거 하고 쉴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세금이 환입됐다. 환급됐다. 환급. 과다납 해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 과다납부한 세금이 환급이 됐대요. 당초에 송금 산입된 세금이 대부분의 조세라고 있었죠. 비용을 인정되는 거. 그럼 얘는 환급이 될 때 뭐로 처리하면 입금 산입으로 처리해요. 얘는 입금 불산입이고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시험이 많이 네요. 질문 드립니다. 내가 많이 냈던 걸 돌려받으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많이 냈던 걸 돌려받아서 환급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친구한테 내가 모르고 돈을 3,000원 더 줬대요. 친구가 야 3,000원 나한테 더 줬어. 돌려줄게. 이게 환급이잖아요. 이익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익이 아니어야 돼요. 가끔씩 이거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지금 환장 있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당초에 송금 산입이 된 세금이 환급이 되면 이익이 없어야죠. 둘 다 이익이 없어야 돼요. 그럼 송금 산입이 되면 세금 줄였죠? 당초에 냈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좀, 아니에요, 절대. 좀 불사신. 욕먹었지, 원장님한테 쌍욕 먹었습니다. 됐죠? 이익이 없어야 돼요? 그럼 당초에 송금 산입했으면 여러분 세금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환급이 되면 입금 산입이 돼야 세금의 효과가 0인 거죠. 이익이 없다라는 건 세금의 효과가 0이 최종적으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다음에 당초에 송금불산입 때문에 세금 못 줄였죠? 근데 얘가 환급이 되는데 입금이래요. 그러면 두 번 투자 패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했다라는 거 비용 인정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 당초에 세금 냈었을 때. 그럼 그때는 세금의 효과가 안 줄었겠죠? 되셨어요? 근데 다시 얘가 환급이 됐는데 입금이야. 다시 세금 내 이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납부한 걸 돌려받으면 최종적인 이익은 없어요. 여기가 송금산입이면 여기 입금산입이야. 최종적인 이익이 없는 거고. 맞죠? 여기는 송금불산입인데 여기 입금불산입의 최종적인 여러분들 우리가 입금이 없는 거. 최종적인 세금의 효과 이익이 없는 거죠.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대가상목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다하게 납부했는데 돌려받으면 이익이 왜 없어? 없어요, 의미는 없다. 잘 고민해 보세요. 좀 아니네요. 실제로 정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쪽. 일단 적으셨죠? 지울게요. 자, 이제 이렇게 법인세가 환입이 될 때 과다납부해가지고 환입 되셨죠?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줄 거냐면 회계는 환입됐으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수익 잡았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이번에 법인세 과다납부한 게 10원이 환입되었다. 그래서 회사는 수익 적입했다 이렇게 줄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재산세가 환급이 되면 입금이 맞아요. 재산세 냈었을 때 비용 인정받거든요. 그럼 세금이 줄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당초 과다납부한 게 환입이 되면 세금의 효과는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입금 산식해야 돼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환입이 되면 없어요. 세금죠. 없겠죠. 되셨어요? 당초에 내가 냈던 건 법인세니까 송금불산입 된 세금이 환급된 거잖아요. 맞죠? 과다납부했으니까. 되셨죠? 그럼 얘는 입금불산입이야 돼요. 되시겠죠? 입금불산입이라는 건 영원히 입금으로 안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현금 들어온 걸 영원히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수익으로 보지 않는 계정법을 자본을 했잖아요. 자본을. 이 자본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회계를 너무 배우셔가지고 주주와의 거래면 자본, 나머지는 순익 아니야 이제. 맞죠?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영원히 우리가 입금으로 안 보는 거, 수익으로 안 보는 거 되시겠어요? 안 보는 계정법 자본 만들어내죠. 어저께 자본. 됐어요? 자, 그렇게 하면 세무적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부상 수익 10, 세법상 수익 0. 입금? 불산입 세법이 수익이 적으니까요. 불산입. 그리고 소득처분식 뭘 봐요? 비슷합니다. 자본이 어느 한 주에 나올 거예요. 해보자. 일단 수익이 줄어야죠. 됐죠? 차변. 그 다음에 자본이 늘어야 될 거예요. 빨리 자본을 회계에서의 자본만 있다는 생각 좀 버려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세무적 이런 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본이 늘어야죠. 그러면 수익이 줄면 이익이 줄고 이익이 줄면 자본이 줄어요. 여기는 자본 감소,
여기는 자본의 증가죠. 증가니까 다 자본의 차이는 없다. 뭐 부당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기타입니다. 들리셨어요? 자, 10분 쉬었잖아요. 11시 45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분 쉬겠습니다. 내일 기출문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지고 와주세요. 내일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